이 삼방산 자체가 아무래도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제주도 내부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곳이다. 이 오른쪽은 보전관리 지역이죠. 그래서 이 보전관리 지역에 들어간 토지와 왼쪽의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자원 보전, 생태계 보전지구, 경관 보전지구 이 세 가지는 보통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숫자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쪽이 더 비싼지 이쪽이 더 비싼지 명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면적에 대한 평당 단가로 빠르게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평 토지보다는 거래가 낮게 된 경향이 있죠. 그래도 아까 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지적도로 확인을 해봤을 때 삼방산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규제를 더 받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토지가 아무리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바깥쪽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실 때에는 도로하고의 접도 관계를 특별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공도로와 바로 접하고 있지 않으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뭔가 이상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500평이 넘어가는 토지가 바로 앞에 있는 이 3평 정도의 사도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네, 사도 끼어있긴 하네요. 그 사도가 아예 공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경매 물건을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사실 제 관심을 끄는 물건이 없어서 오늘 제주도 경매 분석은 패스를 할까 하다가 마침 제가 좋아하는 지역의 부동산이 경매 신건으로 나와서 한번 분석해볼까 하는데요. 제주도 부동산 하면은 오션뷰, 한라산 뷰를 최고로 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뷰 외에도 삼방산 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방산 바로 앞에 나온 500평이 넘는 경매 사건 토지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항공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앞에 웅장한 삼방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방산 자체가 아무래도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이 인근의 부동산들은 이 오션뷰와 삼방산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이 줄 수 있는 전경이 제주도 내부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방산 인근의 이 사계리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계리란 말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서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사계리에 나온 토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삼방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4개로가 이 삼방산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지금 항공뷰로 보실 때 나타나는 것처럼 곳곳에 작은 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봉분이 있죠. 이건 이제 묘지입니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마다 한 개 혹은 이렇게 가족묘로 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항공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10년도 지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삼방산 인근으로 좀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삼방산 바로 인근으로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일 만한 묘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들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보자면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22년이죠. 10년 전 자료였던 항공뷰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런 식당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상업시설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가들도 보이고 있고요. 편의점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방금 10년 전에 항공뷰와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을, 그리고 개발 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도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10년도 지난 항공뷰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은 묘지 자체가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필지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네모나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 이 네모난 큰 필지의 모양은 가운데에 이 묘지 부분이 뚫려 있는 상태로 토지 모양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묘지 같은 경우가 따로 한 필지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큰 필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전인데 이 가운데 묘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두 필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추후에 이 묘지가 이장을 해 나간다면은 이 묘지가 있던 필지 자체가 지목이 다르게 바뀐다고 해도 굳이 다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총 두 필지입니다. 기본적으로 500평이 좀 넘는 토지가 있고, 원래 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10몇 평대의 토지까지 한 번에 두 필지가 나와 있는 경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로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삼방산 바로 앞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사건 토지에서부터 제주국제공항까지는 약 5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남쪽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큰 개발 사업 중에 하나인 이 영어국제도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이 영어국제도시가 있는 이 구엉리 인근에서부터 오늘의 경매사건 토지까지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국제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삼방산 인근에 내려와서 이런저런 여가 활동을 즐기신다고 하는데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구엉리부터 시작해서 이 삼방산 인근까지 굉장히 고가의 타운하우스들이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인데 몇십억이 넘어가는 고급 타운하우스들이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하우스가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매사건 토지에서부터 이 바다와의 거리는 1km가 채 안 되는 99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는 삼방산이 있고 바닷가하고도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 인근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큰 산이 있다는 것은 일주도를 타고 오시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서 삼방산을 끼고 돌아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가서 가기보다는 이렇게 삼방산 밑에 쪽으로 끼고 돌아서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동량이 많은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조차도 제주도에서 이동을 할 때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오르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왼쪽에 유명한 절이 있고 오른쪽에 삼방산 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나서 쭉 가면은 이렇게 멋진 절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삼방산이 가까이 있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관광지로서 자연 보호적으로서 역사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특히 오늘의 경매사건처럼 삼방산과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한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안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있죠.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입니다. 새로운 건축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질 수 없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이렇게 오늘의 토지를 포함한 이 일대가 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보전관리 지역이죠. 그래서 이 보전관리 지역에 들어간 토지와 왼쪽의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보실 때 이렇게 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이제 무엇을 보전해야 된다, 이런 게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관리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계획관리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의 토지의 가치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는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죠. 왠지 이름만 들어도 자연환경을 더 보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전관리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를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경매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용도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은 당연히 경관을 보호해야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이 안쪽에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보전산지, 이 안쪽으로는 다 보전산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의 좌측에 붙어있는 이 4계리 393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보전이 들어간 용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 지구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지구 5등급이죠. 지하수 자원 보전 5등급, 그리고 삼방산에 딱 붙어있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경관 보전지구 1등급, 그리고 좀 더 바깥쪽에는 2등급. 오늘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경관 보전지구 3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의 토지 같은 경우는 다 4등급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관 보전지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자원 보전, 생태계 보전지구, 경관 보전지구, 이 세 가지는 보통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숫자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규제가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경관 보전지구가 3등급이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3등급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건축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다 경관 보전지구 3등급인데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죠. 식당도 하고 있고 이렇게 근생용도의 상업용 건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관보전지구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방산하고 바로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도로 넘어서 이 안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건축이 불가능해지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개로 도로를 기점으로 보시는 방향에서 좌측으로는 이렇게 건물들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건축물들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반대편으로는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없죠. 지금까지 건축이 안 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쭉 가도 이쪽으로는 건축되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는 이제 건축행위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방산과 가까이 있을수록 삼방산의 정치를 가득히 느낄 수가 있겠는데, 뭐 삼방산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랬을 때 오늘의 경매사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삼방산 인근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동량이 많은 도로하고도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법상 가능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근생 용도의 상가나 뭐 펜션 등의 용도로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유채꽃이 활짝 폈네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2022년 3월달 한창 유채꽃이 필 시기입니다. 제주도의 유채꽃을 구경하러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도 이 시기에 이쪽을 지나가면은 뭐 어머님들이나 뭐 젊은 분들도 요즘에는 유채꽃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이 사서 이곳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들은 꼭 이렇게 꽃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계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사계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보실 때에는 도로하고의 접도 관계를 특별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공도로와 바로 접하고 있지 않으면 맹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건축 행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덕면 사계리 3구 3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계리 394번지, 이 두 필지입니다.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목이 임야죠. 그래서 원래는 묘지였지만 묘지를 이장해 나가면서 뭐 지목이 임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3구 3번지가 도로하고 어떻게 접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도로하고 접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뭔가 이상합니다. 면적을 측정을 해본다면은 약간의 틈이 있죠. 이 약간의 틈이 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정도 틈이 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냥 육안상 보기에는 이쪽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접하고 있어 보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공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공도로일 수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 이 토지인데 토지가 3평 정도 나옵니다. 지목은 도로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뭐 정리하자면은 이 500평이 넘어가는 토지가 바로 앞에 있는 이 3평 정도의 사도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맹지가 되어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안상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위에 부분하고는 이 공도로하고 딱 접하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오늘의 경매사건 같은 경우 확실히 확인해야 될 점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육안상은 이 공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혹시나 작은 사도가 육안상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작게 진입로를 전부 막고 있는 건지, 그래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건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만약 이 위에 부분은 제가 지금 육안상 보이는 것처럼 이 공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이 진입로 자체가 몇 미터가 나오는 건지, 이 진입로 자체가 이 공도로하고 접한 부분 자체가 몇 미터가 나오는 건지,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에 충분히 접하고 있어서 건축이 가능한 건지, 제일 중요한 이 2가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괜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지번을 알려주고 현황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무원분들은 일단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도 문제점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양한 변수를 타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실력 있는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매 사건이 아니라 추후에 토지를 매수하시거나 경매로 입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저처럼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처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궁금한 점을 잘 물어보시면은 공무원분들도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만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궁금한 것도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한 김에 상수도 오수관 문제도 부수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후에 토지 매수하시거나 경매로 관심 있는 토지가 있으실 경우 꼭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절차를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동면 사무소 건설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매에 나온 토지 건축 가능 여부 좀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지원 불러주세요. 안덕면 사계리 393번지인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왕복 2차선 도로하고 잘 접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앞에 한 3평 정도 사도가 좀 칼처럼 끼어져 있는 걸로 보여서 이게 공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 부분 좀 여쭈려고 전화드렸어요. 사기리 393이요? 네네. 도로만 받으면 될 건가요? 도로랑 상수간, 오수간 관계도 좀 알고 싶어요. 잠시만요. 네. 네, 사도 끼어있긴 하네요. 사도가 아예 공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을까요? 네, 진입로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진입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국유지로 접해 있는 면적이 대략 몇 미터 정도 나올까요? 4m 나옵니다. 4미터 나와요? 건축하는데 크게 이상 없겠네요. 네, 그러면 상수도랑 오수간 정보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오수 한번 봐볼게요. 네.
선생님 건축물 어떤 거 지으실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 경매 나온 거 낙찰 일단 받아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뭘 지을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오수 만약 하시게 되면 네. 개인 호스텔 시설 설치해야 될 거예요. 아, 개인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될까요? 네. 아, 이게 오수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나요? 아니 오수관이 앞에 있긴 한데 이거는 연결할 수 없는 오수관이라 가지고 이유가 있나요? 그 연결하지 못한. 여기는 간선이라고 해서 그냥 그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바로 연결할 수는 없고 그냥 그러니까 오수들이 연결되는 거를 이제 모아서 이동하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개인 호스텔 시설은 설치 가능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수관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지하철역이 아니라 지나가는 철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뭐 비유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일단 뭐 상수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담당자분한테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안덕면 4계리 393번지 그 상수도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사길 몇 번지요? 4계리 393. 여기 뭐 하실 겁니까? 경매 나온 거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앞에 수도관이 있습니다. 아, 그 연결이 가능한 걸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당 토지에 대한 문의를 모두 다 마쳤고요. 그래도 다행히 공도로하고 4m 이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오수관은 연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처럼 역사가 있어야지 거기로 이어지는데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줄기만 있기 때문에 바로 오수관하고는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입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그 판단한 결과를 잘 아는 건축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경매지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9858 신건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아직 뭐 물건 사진도 나와있지 않은데요. 그 물건지는 안덕면 4계리 393번지 외 한 필지입니다. 총 2필지가 경매사건 대상지로 나와있고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경매는 임의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고 두 필지 모두 합쳐서 543.29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초 감정가는 12억 9,217만 6천원이고 신건이기 때문에 아직 1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4계리 393번지, 4계리 394번지이고 첫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524.23평, 그리고 두 번째 토지 같은 경우에는 19.6평으로서 이 토지 같은 경우가 기존에 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제외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이제 컨테이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잡혀 있습니다. 14년 8월 달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이후로는 다 소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입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신경 써야 될 권리적 하자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토지 두 필지 모두 임야, 토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농지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세부 조건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 인근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해당 토지의 적정가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오늘의 경매사건 토지 인근으로 2020년대에 들어와서 거래가 된 내역들을 확인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반대편 이 삼방산과 가까울수록 뭐 자연 환경은 더 수려지겠지만 토지의 가치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바로 앞이 삼방산이다 보니까 이 상방산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규제를 더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우리가 토지를 투자로서 접근을 했을 때 보는 가치는 당연히 건축이 가능하느냐 이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즉 토지 가격이 이 4계로 건너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가격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687평인데 보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이기 때문에 5,70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길 건너편이지만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1,511평인데 8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길 건너라고 할지라도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로 뒤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전관리 지역이죠. 이 보전관리 지역과 접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토지, 도로 쪽에 좀 더 가까운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쪽에 도로하고도 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하고 또 이 길 건너의 토지하고도 가치가 다르겠죠.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이쪽이 더 비싼지 이쪽이 더 비싼지 명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면적에 대한 평당 단가로 빠르게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191만 원입니다.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58만 원이죠. 평당 58만 원이라는 거고 평당 191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시 총액으로 보자면은 8억 9천만 원, 뭐 9억 7천만 원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나 해당 토지하고의 면적 차이가 3배는 나기 때문에 이 4계로 건너편 해당 경매사건 토지 옆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506평이죠. 그런데 이 길 건너편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1500평이기 때문에 벌써 면적이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토지입니다.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고 도로하고도 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평 토지보다는 거래가 낮게 된 경향이 있죠. 물론 한 2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지적도로 확인을 해봤을 때 산방산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규제를 더 받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토지가 아무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바깥쪽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경매사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토지하고 비교해보고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1차 최저 매각 가격 신건이기 때문에 최초 감정가죠. 12억 9,200, 17만 6천원. 여기서 30% 저감이 된다면은 9억 452만 3,200원입니다. 만약에 한 차례가 더 입찰이 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경매로 입찰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한 2번 정도 유찰된 가격, 이 6억 3,300, 16만 6,24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 옆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가 이제 191만원, 뒤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가 128만원. 물론 이 뒤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동량이 많은 도로보다 뒤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2020년에 거래된 4년 전에 거래가 됐다는 점, 그리고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2번 이상 유찰이 되어서 6억 3,300, 16만 6,240원이 최저 경매가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평당 116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뭐 한 번 더 유찰이 된, 뭐 총 3번 정도 유찰이 되었을 때 하는 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중간에 이게 사진이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굉장히 전경이 이쁩니다. 현장 조사 담당관님이 해가 질 때, 경관이 좋을 때 또 사진을 찍어주셨네요. 이렇게 유동량이 많은 도로가 바로 앞에 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뷰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2층짜리 건물이 지어진다면은 바다뷰도 굉장히 수려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방산뷰도 건축이 가능한 곳 중에서 산반산뷰가 가장 잘 나오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 제외 물건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나중에 낙찰을 받으실 생각이시라면은 이 컨테이너 박스의 존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해가 질 때쯤 해 위치가 이쪽에 있는 걸 보니까 집이 지어졌을 때 이 뒤쪽 방향으로 이제 남서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거나 뭐 펜션을 짓는 용도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주도 경매사건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주도 경매사건 분석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다른 어느 지역도 대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제주도 지역 분석을 통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더 디테일하고 집요하게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